2022년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비율은 약 70%. 그런데 한 푼이라도 싼 매물을 찾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꼼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데요. 25만 원? 어라, 좀 착한 가격이죠? 그런데 여기는 더 착해요. 10만 원입니다. 그런데 누리꾼들이 화가 났습니다. 왜 저렴한 월세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걸까요? 30만 원이란 저렴한 월세방에서 거주 중이라는 사례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이 근방이 집을 구하기가 좀 힘든 편이에요. 매물이 잘 없고. 이 시세보다 싼 편이거든요, 이 정도면. 관리비랑 월세랑 합쳐도 이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. 월세는 마음에 들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관리비가 무려 22만 5천 원. 사례자가 거주하는 원룸과 비슷한 조건의 다른 원룸들의 관리비는 약 5만 원에서 8만 원 선이었습니다. 확연히 차이가 나죠? 그러니까 관리비가 월세와 맞먹는 상황인 겁니다. 일부 원룸, 오피스텔에서 싼 월세로 눈을 속인 채 높은 관리비를 받고 있는 거죠. 이를 막아보려고 정부 측에서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관리비 꼼수 매물, 연말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한 상황인데요. 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걸까? 제작진이 긴급 출동했습니다. 50에 다 합해서 33, 18에 17이었어요. 관리비 17. 월세 18만 원에 관리비 17만 원이라 대체 관리비 책정 기준이 뭘까요? 또 다른 원룸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런데 이 원룸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비가 더 낮았답니다. 전월세 신고제 필요해가지고 원래는 관리비 8만 원이에요. 원래 8만 원이었다고요? 어떻게 1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거죠? 기준가 뭐하면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돼요. 원래 이런 원룸은 안 해도 되거든요. 228 월세를 그러면 안 해도 돼. 신고를 이거 얼마이고 님놓고 안 해도 되니까 관리비가 탄 거야 월세를 그냥. 세금이라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아예 그냥 관리비가 터나 뭐 똑같은 거니까 월세 낮춘 거야 그냥 그렇게. 월세 18만 원에 관리 80만 원 이렇게 상관없어요. 모르는 거 아니야? 상관은 없죠. 그럼 대신 신고를 안 해도 돼요. 그러면 기준가가 안 넘어요. 관리비를 임대인 마음대로 정해도 상관없다고요? 정말 상관없는 걸까요? 임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준이 돼 있고요. 그 이상의 것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자체를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관리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좀 높이고 대신에 차임을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그런 식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란 것, 게다가 연 200만 원 이상의 월세 소득자가 내는 세금도 줄일 수 있는 편법이기도 하답니다. 차임으로 들어가면 그건 그 자체로 수입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관리비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 자체로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과 비용은 세금을 내야 할 곳, 그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임대인이 관리비로 이런 편법을 쓴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된다는데요. 한 달에 월세 50만 원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시 15%를 환급받아서 9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월세 25만 원, 관리비 25만 원을 내는 사람은 45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내는 돈은 똑같은데 돌려받는 돈은 반토막이 나는 거죠. 주로 사회 물정에 어두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편법,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 번 울리는 관리비 꼼수,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. 아니 2, 3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내는데 여기 뭐 전기, 가스, 수도, 인터넷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네. 얘기. 뭐를 관리하는 거죠? 통장 관리. 그런 거네요. 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주인의 통장 관리랑 뭐 절세 혜택 뭐 이런 것만 관리를 하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요즘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말씀하신 그런 수도요금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으면 정말 양심적인 그리고 좋은 집주인이다.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거 좀
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0월에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발표했습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여기에 원룸하고 오피스텔이 빠져 있어요. 아, 그래요? 이게 핵심인데. 그래서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여기에다가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. 네. 또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를 작성, 보관,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, 이거 지난해 3월에 국회에 발의가 됐거든요. 네. 그런데 아직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아무쪼록 얼른 또 조속한 통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청년 등 뭐 주거 취약계층이 더 이상 제2의 월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이상 M 현장 실사단이었습니다. 네.